안녕하세요. 모리원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 스포츠재활복지학과 여러분, 그리고 연예예술경영학과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 2탄으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탈모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은 거의 뭐 100%다 들어본 말이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서로 다른 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요청받은 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강의를 탈모에 대해 전반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목표는 한 30분 안에 하려고 그랬는데 한 45분 정도 걸렸거든요. 오늘은 또 20분으로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너무 길다. 이래가지고 듣다가 잠 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20분에서 25분 사이로 제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이게 남자의 탈모인가? 같은 말인가? 여성형 탈모는 여자의 탈모인가? 일반적으로 형이란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남자의 탈모랑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여성형 탈모도 여자의 탈모. 근데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잘생기겠죠. 남성형 탈모는. 여성형 탈모는 대부분 여자죠. 물론 남자도 여성형 탈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는 대부분 남자가 걸리는 거는 맞는데 여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남성형이란 말이 있는 거고, 여성형 탈모는 대부분 여자죠. 그러니까 여성형이란 말이 붙었죠. 근데 형태가 여성형이란 거지 남자도 걸릴 수가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 여기 MPHS, 이거 무슨 말이냐면 메일 패턴, PATTERN, 메일 패턴 헤어로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MPHL, MP 헤어로스, MPHL인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L입니다. L. MPHL, 메일 패턴 헤어로스, 그리고 여성형 탈모는 피메일 헤어로스에서 이제 FPHL입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잘 봤는데. 여기 있는 사진은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크게 보면 뭐 원인, 그 다음에 특징 여러 가지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 구별은 탈모의 양상, 머리카락이 빠진 형태를 가지고 구별을 한 것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나눈 게 아니고요. 그 남성형 탈모는 이렇게 M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이쪽으로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M자 탈모다 이런 말을 씁니다. M자 탈모. 물론 여기도 같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쭉 빠지죠. 그러니 C자 탈모다 이런 말을 또 쓰고, 여기에서 양 사이드도 들어가지만 가운데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U자형 탈모다 이런 말을 씁니다. 펜이 있으니까 상당히 강의하기가 좋네요. 그래서 탈모 형태에 따라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성형 탈모는 조금 전에 헤어라인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종수리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진행해서 동그랗게 퍼지는 것도 남성형 탈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를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원형 탈모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형 탈모는 동그랗게 손톱처럼 손톱 크기 또는 그 이상의 크기로 군데군데 빠져서 오는 건데 경계가 명확하고, 이거는 동그랗기 때문에 이런데 원형 탈모가 아니라 남성형 탈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가 전부 다 빠지는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다 진행을 합니다. 물론 양 사이드 여기는 남아있죠. 그래서 남성 탈모는 헤어라인 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종소리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냥 두 개가 합쳐서 전체가 다 빠지는. 그런데 보면 여기는 가운데는 남아있고 양 사이드는 다 남아있고 가운데는 다 빠졌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일반모라고 그러고 이걸 연구모라고 그럽니다.
일반모, 빠질 수 있는 모발이고, 이 연구모. 연구모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반연구모인데, 조금 뒷머리, 옆머리도 좀 가늘어지고 빠질 수는 있지만, 앞머리랑 정수리가 다 빠질 때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머리 이용해서 모발 이식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모로 옮기 심으면 연구모 성질을 갖고 가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 이런 사진이 보이는 분들이 다 남성형 탈모다. 남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헤어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종소리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연구모 이외의 부위가 이제 탈모가 진행되는 거. 연구모 부위는 이제 옆이나 뒤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성형 탈모의 원인을 한번 볼까요? 원인은 사실 여성형 탈모랑 겹치는 게 많습니다. 유전적, 집안에 탈모가 많다. 물론 모계 유전이 좀 더 강합니다. 부계나 모계나. 이게 한 다리 건너서 올 수도 있는데 한 세대를 건너서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전이 있으면 잘생기기가 쉽고 그 다음에 남성형 탈모, 남성 호르몬, 여자도 마찬가지. 근데 생활습관은 굉장히 방대한 말인데 그 중에 좀 간략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면, 영양, 스트레스, 잠을 웬만하면 11시간에 주무시고 잘 드셔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이어트해서 영양이 소실되면 굉장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을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고 특히 출산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들 탈모가 잘 생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냐? 남성형 탈모의 치료는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한 게 먹는 탈모약, 바르는 탈모약,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먹는 탈모약은 우리가 이제 피나스트라이드라는 게 있고 두타스트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탈모약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 두 가지 계열로. 피나스테로이드를 대표적인 약이 프로페시아. 지금 우리나라에 탈모약이 전체적으로 한 60종류가 넘게 있어요. 60종류라기보다도 종류는 두 종류인데 상품명이 60종류가 넘습니다. 그만큼 카피하기 많은데 오리지널 약으로 따지면 프로페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보다트라고 있습니다. 아보다트. 근데 프로페시아가 부작용이 1%고 아보다트는 5%입니다. 그 대신에 부작용이 그만큼 효과도 좀 더 세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아무튼 부작용은 1% 미만입니다. 두통, 편두통, 관절통, 성육감, 대성기능한테 간다 빠지는 거, 우울증, 자살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적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간혹 이제 성기능 장애 같은 게 약간 느낄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 약 끊으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3, 4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시면 못 느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약. 바르는 약은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녹실, 미녹시딜입니다. 이거는 이제 혈압약을 만들다가 우리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혈압약으로 만들다가 머리카락이 자르다 보니까 이걸 응용해서 만든 약이라 혈압이 원래 낮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좀 어지러울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이 살짝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는 거이기 때문에 찐득찐득하고 이래서 두피염도 생길 수가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5에서 7%고요. 여자분들은 3% 정도의 마이녹실 또는 미녹실을 쓰고 있고 요즘은 로게인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건데 폼 형태로 거품 형태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자극이 덜하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지. 병원에서 하려면 그야말로 병원이니까 좀 전문적으로 해야겠죠. 현재 상태가 어떤가 도대체. 원형 탈모인지 일반 탈모인지 두피염인지 치료해야 될 정도인지 치료 안 해도 밥 잘 먹고 잠만 잘 자면 좋아질지 이걸 상태를 한번 분석하고 치료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치료가 들어가면 이제 두피에 주사도 맞고 필요하면 링겔도 맞고 라이트 같은 거 쏘아서 세포도 좋게 해주고 두피도 좋게 해주는 이런 치료를 합니다. 여성은 탈모, 이것도 죄송합니다. L입니다. 헤어 로스인데 왜 자꾸만 제가 S로 적었는지 모르겠네. 피메일 패턴 헤어 로스 HPHL입니다. 여성의 탈모는 도대체 뭐가 여성의 탈모냐? 이게 보시죠. 가운데 선이 쭉 비어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제가 말하면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두 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머리에서 제일 높은 그야말로 정수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마도 여기서 생기기가 쉽고 정수리 부분이니까 머리카락이 제일 없어 보이지 않냐. 사실은 없는 게 아닌데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르마 문제고요. 여기서 말한 거는 진짜 헤어 로스입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유독 가늘고 머리카락의 개수도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걸 쉽게 알 수 있냐? 얇은 막대기나 아니면 우리가 면봉, 긴 면봉 있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젓가락이라도 가지고 앞에서 뒤로 가르마를 하나씩 탑니다. 가르마를 1cm 간격을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타고 이쪽으로도 타고 정중앙을 기준으로. 그러면 명확하게 상대적인 비교가 되죠. 머리카락 사이의 밀도라든지 머리카락의 굵기라든지 이런 게 한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없으면 괜찮은 거고, 그 차이가 있고 특히 그 차이가 심하면 여성의 탈모 초기다, 중기다, 말기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탈모는 가운데가 이렇게 쭉 비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조금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큰 나무고 이 나무 줄기처럼 보여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다 이런 말도 쓰는 것이 여성의 탈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는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심해졌습니다. 이분도. 그러다가 양옆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리숱이 없는 형태가 됩니다. 아주 여성의 탈모의 거의 뭐 아주 심한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성의 탈모 중에서도 남자분들도 있지만 보통 여성의 탈모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척두부, 옆머리가 많이 부족한 분들 상당히 많아요. 옆머리가. 그래서 원장님 다른 데는 괜찮은데 저는 오히려 여기가 너무 휑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원래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머리카락이 밀도가 개수가 정수리와 여기 비율이 원래는 이게 10이고 이게 6이나 7 정도 돼요. 여기는 원래 밀도가 좀 사실은 적습니다. 왼편은 어차피 머리카락이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끝에처럼 덮어주니까 많은 모발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 조물주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 그 비율보다도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게 휑하죠, 옆머리가. 그래서 바람 불면 여기가 막 대머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러니까 상당히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척두부 탈모도 여성의 탈모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네. 그 다음 여성의 탈모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순서는 똑같아요. 아까 전 남성의 탈모도 특징, 원인, 치료 예방. 여성의 탈모도 똑같이 특징, 원인, 치료 예방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정수리,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정중앙 모발이 앞뒤로 가늘어지고 밀도가 감소하는 거죠. 설명드렸죠. 옆머리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거는 이제 여성 탈모가 진행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인을 보면, 원인은, 아까 전에 남성 탈모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데, 맞습니다. 비슷하죠. 유전. 여성인데도 남성 호르몬에 의한 원인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생활 습관. 당연히 남성 탈모랑 거의 비슷하고. 근데 여성형 탈모에서는 M자형이 잘 안 오죠. 오더라도 살짝 오고 말죠.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 아로마테이저라든가 여성 호르몬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M자가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견인성 탈모. 견인, 당긴다 이 말이죠. 이 긴 머리가 조금 보기에는 이쁜데 탈모에는 조금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서 있다 이러면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머리카락을 중력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끼리 잘 꼬이게 돼요. 이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머리카락이 길면 짧은 사람보다 탈모가 되기 쉽고 그때의 탈모를 견인성 탈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카락이 길어서 내가 빠지나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게 맞는 말이고, 그럴 때는 조금 아쉽더라도 조금 짧게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좀 벗어나면 그때 또 기르면 그때는 또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예. 한참 안 좋을 때는 좀 치료를 하든지 생활 습관을 바꾸든지 머리카락 길이를 바꾸든지 해야죠. 그래서 그때 또 지나면 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성형 탈모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먹는 탈모약. 먹는 탈모약은 사실은 여자분들에게 사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삼각형 또는 X죠. 그런데 왜 적어놨냐. 간혹 쓰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가임기 여성 이외에. 그러니까 임신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폐경이 지난 아주머니들,
또는 폐경은 안 지났지만 수술을 해서 자궁을 적출해서 자궁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근데 이제 독신주의자라고 해서 이제 쓸 수는 있는데 20, 30대도 근데 쓰면 안 되겠죠, 의사로서. 왜냐하면 그분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결혼해서 애를 놓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남자 태아가 태어났을 때 그 남자 태아의 성기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단지 폐경 이후 또는 자궁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바르는 탈모에 아까 전에 제가 미녹시딜이라고 그랬죠. 남자는 3%나 5%, 여자는 3% 정도, 남자는 5에서 5%나 7% 쓰고 여자분들은 3%를 씁니다. 그다음에 병원에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남성분이랑 비슷하게 물론 주사 약물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가 다 끝나갑니다. 강의가 조금만 힘을 내시고 예방은 영양제 먹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데 요즘 유명한 게 뭐 판으로 시작되는 거, 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습니다. 판으로 시작되는 게 하나가 아니라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병원용 영양제, 저희 병원에서는 병원 영양제를 쓰고 있고요. 따로 좀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탈모 샴푸, 이것도 일반용, 병원용이 있고 토닉도 뿌리는 거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뿌려주면 두피에도 도움이 되고 탈모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병원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습관 이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일단은 생활습관이죠. 11시라는 시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10시예요, 10시.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자는 겁니다. 근데 10시에 자기는 사실은 힘들죠, 현대인들이.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좀 쉬고, 과일도 먹고, TV도 보고, 좀 가족들이랑 얘기도 하고, 책도 보고, 좀 게임도 하고, 좀 놀다가 자고 싶으니까, 사실은 일찍 자기가 쉽지도 않고 좀 억울하기도 하죠. 유일한 자유시간인데. 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자기가 탈모가 좀 있고 탈모 증상이 요즘 심하다 하면 11시는 웬만하면 지켜줘서 조금 탈모가 호전될 때까지만이라도 이걸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당연히 뭐 술, 담배 적당히 하고 몸에 해로운 거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찾아보세요. 탈모에 좋은 음식 치면 다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당연히 안 좋겠죠. 뭐 스트레스 관리 너무 유명하죠. 스트레스 관리는 좀 막연하게도 보이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일반 호르몬이 적게 나옵니다. 콜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염증도 많이 유발하고 당연히 머리카락이 약해지겠죠. 심하면 일반 탈모를 넘어서 원형 탈모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은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짧게, 그렇다고 뭐 밀지는 마시고. 오늘 강의를 시간을 대충 보면 정확하게 거의 20분을 맞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